안녕하세요. 와우TV 윤요셉입니다. 오늘은 청와대 다시 돌아온다면 얻는 것과 놓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심층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쓰이는 이름 청와대. 대한민국 정치에서 청와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곳은 권력의 상징이자 역사 그 자체였다. 대통령의 직무와 거주가 동시에 이루어지던 공간,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이 수없이 오갔던 자리, 청와대는 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지녔다. 그러나 몇 해 전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를 떠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갔다. 국민과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명분이었다. 청와대는 시민에게 개방되어 역사와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그 순간 많은 국민이 청와대의 담장을 처음 넘어섰고 관광객들은 새로운 서울의 명소를 만끽했다. 이제 시간이 흘러 대통령 집무실이 다시 청와대로 돌아온다고 한다. 국민의 반응은 엇갈린다. 누군가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왔다고 환영하고 누군가는 혼란만 키운 결정이라며 비판한다. 그렇다면 청와대 복귀는 우리 사회에 어떤 득을 또 어떤 시를 남길까? 두 번째는 돌아옴의 의미 안정성과 상징성. 첫째, 안정성이다. 용산 집무실은 처음부터 보안안보 문제로 우려가 제기됐다. 국방부와 합참이 밀집한 곳에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군사 지휘 체계가 흔들렸다는 비판도 있었다. 유사시 용산 전체가 전략적 목표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청와대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런 불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청와대는 수십 년 동안 대통령을 지켜온 공간이다. 이미 검증된 보안 체계와 경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새로운 위험에 대한 걱정이 적다. 국민에게도 익숙한 공간으로 돌아온다는 안정감이 작용한다. 둘째, 상징성이다. 청와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대통령제의 상징이다. 오랜 세월 국내외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하면 곧바로 청와대가 떠올랐다. 대통령 집무실이 다시 청와대로 복귀한다는 사실은 정치적 권위와 전통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세 번째는 그러나 잃을 것도 많다. 득이 있으면 실도 따른다. 청와대 복귀는 다시금 몇 가지 문제를 노출시킨다. 첫째는 국민과의 거리감이다. 용산으로 옮겼던 가장 큰 이유는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함이었다. 청와대는 북악산 자락 깊숙이 있어 일반 시민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공간이었다. 높은 담장과 경호 인력은 국민에게 권력은 멀리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순간 이런 상징적 거리감은 되살아날 수 있다. 대통령이 또다시 성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다. 두 번째는 행정 효율성의 후퇴이다. 청와대는 광화문 정부청사와 다소 떨어져 있어 업무 협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용산 이전은 이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이 있었다. 다시 청와대로 돌아간다면 행정 효율성 문제는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길이 막혀 회의가 지연됐다는 과거의 불편함이 재등장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정책의 일관성 상실이다.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이 들었다. 보안시설 구축, 국방부 재배치, 각종 인프라 보강 등이 그것이다. 이제 청와대로 돌아온다면 다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 신뢰다. 수천억 원을 들여 이사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면 그 비용은 누가 책임지는가? 라는 불만은 피하기 어렵다. 정책의 일관성을 잃으면 국민은 정치의 피로감을 느낀다. 4. 청와대 개방의 미래. 청와대 이전 후 가장 긍정적인 변화 중 하나는 개방이었다. 국민들은 처음으로 청와대 정원과 본관을 자유롭게 거닐며 역사의 현장을 체험했다. 청와대는 서울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올랐고 외국인들에게도 큰 관심을 끌었다. 그렇다면 집무실이 돌아온다면 청와대의 완전 개방은 다시 축소될 수 있다. 물론 일부 공간을 시민에게 계속 개방할 수도 있겠지만 경호와 보안을 이유로 많은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
다시 닫힌 공간이 된다면 국민이 맛본 권력과의 거리 축소 경험은 일시적 사건으로만 남게 된다. 5. 국민의 시선 무엇이 중요한가? 결국 핵심은 국민의 시선이다. 청와대 복귀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단순히 공간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왜 돌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보안과 안정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막대한 이전 비용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청와대라는 상징 공간을 국민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행정 효율성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청와대 복귀는 국민에게 정치인들의 자기 편의적 결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6. 다시 돌아간 청와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청와대로의 복귀는 이미 정해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활용과 운영이다. 첫 번째는 부분 개방 유지이다. 집무 공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일부 정원과 전시 공간을 국민에게 계속 개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권력이 국민에게 닫히지 않았다는 상징을 남길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행정 효율화 장치 마련이다. 청와대와 광화문 정부청사 간 이동시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실무 협의체나 화상, 회의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교통 인프라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는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활용이다. 청와대는 이미 역사적 공간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집무실 복귀와 함께 일부 구역을 박물관 역사관으로 운영해 국민에게 정치, 역사를 교육하는 장으로 삼을 수 있다. 7.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 신뢰. 청와대의 떠남과 돌아옴은 단순히 건물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과 국민의 관계, 역사와 상징의 의미, 행정과 효율의 균형이 얽힌 문제일 것이다. 청와대 복귀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청와대가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권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이제 국민은 묻는다. 청와대는 다시 담장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문을 열 것인가? 그 대답에 따라 청와대 복귀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감사합니다. 와우 TV 윤요셉입니다.